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주말에 요즘 뭐 하세요? 저도 뭐 겨울에도 막 주말이면 계획을 세워서 외식도 하고 뭐 근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뭐 부모님 댁에 가기도 하고 뭐 동료들이랑 친구들 가족끼리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참 코로나라는 상황에 있으니까 방역에 또 협조도 해야 되고 뭐 5인 이상 일단 못 모이니까 주말에도 참 시간이 안 가고 몸에 살만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라도 인터넷을 열고 뭐 주식 공부도 좀 하고 저 여행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좀 마음을 달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과연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다 필요 없고 정말 그 많은 걸 보고 저 새로운 걸 경험했던 저런 여행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만남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한번 느끼고 코로나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헛되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쳐갈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코로나라는 게 더 어쨌든 나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되어 봅니다. 여행 정말 가보고 싶네요. 찾아보다가 여행이라는 뭐 시가 여러 가지 있던데 송광세 시인 또 알려지지 않은 시인인데 뭐 좀 긴 시인데 그 부분 중에 좀 발췌를 해서 인트로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 또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행 떠나면 만난다. 그것이 무엇이건 떠나면 만나게 된다. 잔뜩 찌푸린 날씨이거나 속잎을 열고 나오는 새벽 파도이거나 내가 있건 없건 스쳐갈 스카프 두른 바람이거나 모래톱에 떠밀려온 조개 껍질이거나 조개 껍질처럼 뽀얀 낱말이거나 아직은 만나지 못한 무언가를 떠나면 만난다. 오늘을 뭐를 지금 제가 할 거냐면 그 주말에 뉴스를 이렇게 좀 보다가 주말 뉴스를 좀 보다가 뭐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뉴스를. 뭐 기사는 어떻게 정리하냐고 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보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도 있고 또 제가 또 참고로 하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또 요약해서 올리는 기사들에 또 몇 가지를 덧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뭐 다 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죠. 아무튼 이 기사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가? 영국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 더블딥 우려 커졌다. 참 영국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갖고 있기 전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이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또 유럽의 EU에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뭐 코로나라는 상황에도 영국이 너무 세게 맞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향후 영국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고 영국 7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 뭐 더블 D 우려커진다. 뭐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우리 증시가 뭐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각국이 다 힘들지만 2014, 15년도입니까? 뭐 유럽의 뭐 그리스발 위기, 이탈리아의 뭐 채무 위기, 그 글로벌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의 유수의 특히 파운드화라는 자체 그 통화에 대한 것도 갖고 있는 이런 경제 대국의 어떤 더블딥 이게 코로나 이후든 뭐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그 세계의 어떤 금융 경제 위기의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WHO 100일 이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 희망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게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의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보급은 돼도 그 빨리
접종을 하는 것들의 시간들은 좀 더뎌지는 것도 있고, 뭐 또 잡음도 여러 가지 들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권들이 세계에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 올해 뭐 가을 안에 잡힌다 이런데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이고, 올해 내내는 정말 이런 정도 상황, 뭐 국내야 상황이 좋아지면 또 어느 정도 제한이 풀리겠지만 올해 안에 정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동아시아 쪽이 좀 빠르다면 뭐 대만이나 중국 뭐 이런 쪽으로는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를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기술주 줄이고 경기 민감주를 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최근에 이런 그 미국 채권의 장기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좀 이제 오르다가 바닥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채 선물 10년물 금리도 최근에 오르다가 약간 주춤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를 줄이고 민감주를 사라라는 것이 유동성이 무한히 공급되는 것이 물론 지속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는 정도의 그 양은 뭐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회수하는 거는 앞으로 1, 2년, 3년에 걸쳐서 정말 경제나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라는 믿음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꺾일 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나오는 거는 아닌데, 약간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보고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채들이 이제 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감주를 사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의 성장주나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갔던 것들이 지금 원자재나 이런 쪽으로 막 지금 이제 실물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합니다. 이 JP 모건이 바이든 부양책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자금 이동할 걸,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바이든노믹스 시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크리컬 주식들, 뭐 은행, 철강, 화학, 뭐 내수 관련 이런 쪽으로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해야 자금이 이동될 수, 뭐 유가 관련주들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주가 13%더 오를 걸, 뭐 그렇다고 하고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100만 건 육박, 5개월 만에 최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안 좋은 뉴스였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쉽게 유동성을 해소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요새는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또 유동성의 어떤 공급적 차원에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국내 뉴스 좀 볼까요? 카페 내 그 취식 허용, 칸막이 설치 의무화. 칸막이가 의무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생각나는 종목 있죠? 에스폴리텍. 이게 지금 참 저는 그 에스폴리텍을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손절의 그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영업이익이 연간 200억씩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이미지를 쇄신시킬 필요가 있는데, 칸막이 얘기도 좀 좋지만 에스폴리텍이 원래는 5G의 스마트폰 쪽에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지능형 도로 쪽에서도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자율주행, 지능형 도로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스마트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안전 장치들도 많이 좀 설치들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전 펜스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 폴리카보가 앞으로 그 많이 쓰일 만한 영역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카보네이트가 쓰일 만한 영역 중에 하나가 드론입니다. 드론. 이게 굉장히 가볍고 단단한 그 항공기 난연제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드론 쪽에서도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가 이 뉴스를 계기로 조금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공매도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정부 개인 투자자 주식 공매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공매도가 3월 15일 이후에
완전 그 허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으로 한 1년간 지금 한 번도 유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누렸던 예전에 공매도에 대한 혜택은 좀 축소시키고, 뭐 너무 작은 주식은 하지 마라, 뭐 너무 뭐 공매도 조치가 좀 과열된 기간들도 짧게 해서 이런 과열 조치도 연장하고, 뭐 한도도 조정하고 이러면서 좀 제한하고, 대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매도는 예전에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특수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도 오히려 좀 허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공매도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완화해서 허용하면, 저도 공매도 일단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저도 뭐 그게 뭐 교육을 들어야 되면 교육을 듣고, 하여튼 저도 취득해 놓을 그러니까 승인해 놓을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공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여튼 이런 쪽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하웨이에 이어서 샤오미도 블랙리스트. 이 트럼프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반사이익을 볼 만한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좀 겁나기도 해요. 이 사실 코로나의 K 방역이 굉장히 성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도 좋고 미래가 빨리 오면서, 이 우리나라의 삼성의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LG 가전, 뭐 현대도 올해 자동차가 더 팔렸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이 그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더 좀 잘 나가잖아요.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게 나중에 미국의 어떤 통상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야, 너네 그렇게 많이 팔아먹는데, 너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요새 뭐 국내에서 이익 공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농산물 더 사달라고 막 그 관세 압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반도체는 지네들 필요해서 사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쪽의 어떤 통상무역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안에서는 뭐 좋지만, 이 외국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숨길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춤했던 디램 뭐 서버 디램 가격 다시 오르냐. 이게 좀 오를 수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다시 열풍이 막 불고 이러니까, 이런 디램 쪽도. 갤럭시 21 올해 판매량 2,800대, 전작보다 7에서 8% 증가.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해서 좋은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갤럭시 지금 21 이것도 지금 더 많이 팔릴 거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되니까. LG전자 스마트폰 그 사업 관련 철수한다는 사업 관련 뭐 사실, 근데 이거 거의 작년 가을부터 나온 얘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안에도 이미 인사와 관련돼서 막 조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 엄청 그 철수는 아니다, 뭐 축소다 이런 얘기로 나중에 지금 사실무근이라는 걸 커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LG 쪽 사업, 스마트폰 쪽 사업은 거의 그 엄청난 구조조정들을 좀 단행하고 완전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고, 그래서 LG향으로만 먹고 살던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런 변화의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 못하면 굉장히 크게 도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너무 예전에 과거 실적으로만 너무 저평가됐는데라고 보이는 조그만 기업들이 완전한 LG향의 그 스마트폰 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아닌지들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그 기준으로 저평가됐다고 해도 앞으로 이렇게 그 굉장히 미래의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스마트폰 얘기 나오고, 자동차 배터리. 차업계 하늘전쟁 불붙는다. 이게 지금 요번에 그 CES에서도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 UAM 기체, 뭐 UAM이라고 지금 부르던데, 이게 이제 드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어택시, 수직 이착륙기, 뭐 UAM 기체 항공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도시명 모빌리티가 자동차 업계가 결국 하늘을 날기 위한 전쟁들에 계속 출사표를 던지고 이런 지금 하위 개념의 드론이나 자동차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쪽 관련주들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제가 뭐 제이시언이랑 한빛 소프트랑 뭐 한컴미드 정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 되며 기회가 열린 거는 요즘같이 이렇게 자동차 쪽 섹터들의 고밸류가 주는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뭐 지금 텔레칩스나 이런 지금 회사들 보면 옛날에는 자동차 관련 회사들은 뭐 8, 뭐 10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뭐 15, 20조도 좀 싸다라고 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가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제 하늘을 나는 모멘텀을 붙으니까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거는 이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상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 것 같긴 합니다. 넷플릭스 VIP로 거듭난 한국 웹툰 공짜 만화 귀하신 몸되다. 웹툰 얘기들이 지금 계속 기사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일전에 소개했던 대원미디어라는 종목들도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뭐 웹툰 안에서 좋은 회사들은 많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DNC 미디어 뭐 기다릴 수도 다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 웹툰 관련주인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대원미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군부를 떼면서 하여튼 저런 그 대형 미디어를 이제 시장이 찾아낼 겁니다. 제가 먼저 찾아내서 여러분들에 던진 거고 시장이 찾아내가지고 더 많은 대중들에게 대형 미디어라는 주식의 소통의 줄기들을 막 열면 MC넥스나 이런 주식들이 안 올랐다가 오르듯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 흥행 역대 1위 귀멸의 칼날 이거 이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27일날 개봉한다는 건데 이게 그 일본에서 웹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귀멸의 칼날이 웹툰이랑 만화를 가지고 또 온 회사가 학산문화사입니다. 학산문화사가 어디라고요? 대원미디어의 자회사고 카카오에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라는 이 키워드는 대원미디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미국 백신 공급 부족 비상, 접종 중단 사태까지 재고 고갈됐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녹십자 이런 회사들이 좀 조명받을 수 있어요.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뉴스가 좀 나왔죠. 녹십자 관련 지금 뭐 글로벌의 백신 회사들이랑 위탁 생산 관련해서 뭐 논의를 뭐 하고 있는 데들이 뭐 몇 군데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에 보세요. 녹십자 코로나19 백신 5억 도즈 외 다수 백신 위탁 생산 조율 소식의 상승세.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주식 녹십자가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녹십자 홀딩스 이런 주식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단 셀트리온이라는 그 바이오의 대장이 최근에 뭐 백신 관련한 뉴스에도 치료제 뉴스에도 밀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연초 들어서 힘을 좀 못 썼어요. 근데 저는 바이오 섹터가 무조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이 앞으로 뭐 단기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을 한다 이러면 지금 IT 쪽 원래는 IT 반도체랑 바이오 이렇게 다 두 섹터였는데 요즘 여기에 굉장히 크게 자동차가 들어와 버렸어요. 자동차 섹터가 이제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2차 전지기 다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섹터가 엄청 강하게 이렇게 시장에 한 자리 차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IT 반도체는 또 자동차 쪽이랑 다 시스템 반도체랑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한 축으로 그냥 수급을 다 흡수해버리고 바이오가 오히려 좀 약해진 측면이 있는데 바이오 쪽 섹터는 어쨌든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 바이든이 공식 취임을 하면 다시 오바마 케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이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녹십자의 이 지금 스토리들은 굉장히 좀 유용하고 좀 좋아 보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백신 공급 사태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셀트리온보다는 녹십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에도 이렇게 관심 있는
줄기의 기사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보고 또 이렇게 또 데일리로 이런 것들을 뉴스들을 기록해 놓고 따로 저장해 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서라도 다시 한번 뭐 1월 12월 20자, 20일자 작년 뉴스의 몇 월 며칠자들을 한번 열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어떤 주말에 시장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다시 월요일 날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 연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장을.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시장을 예측하거나 이러는 어떤 촉각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피크입니다. 금요일도 이제 약간 또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월요일 같은 데는 막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초가에 관심 있는 주식들을 미리 주말에 이렇게 좀 소팅을 해놓거나 주말에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열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주말에 좀 준비를 해놔야지. 만약에 주말에도 굉장히 바쁘거나 이럴 때는 그렇지 못했으면 월요일 날은 오전 내내 좀 멍하니 있고 시장만 좀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들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말 연휴에도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푹 쉬시고 내일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월요일 장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저녁에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요일 밤 즐거운 토요일 밤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